자, 예, 됐어요. 네, 더 말씀하세요. 예,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제가 우리 조국 후보자 고발한 적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피의자는 앉혀놓고 고발한 사람을 나가라. 야, 이게 뭡니까? 이거는 정말 적반하장이다. 예? 고발을 한 국민의 대표를 나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모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동양대 직원이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찍어줬는데 뭐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왔는데 우리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직원 자체가 원래 있던 직원을 정경심 교수가 와서 집요하게 요구해서 직원을 바꿔놨고 그 직원이 뭘 가지고 자기가 그걸 찍었다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총장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직원이 그 말 자체로 위조를 자백한 겁니다. 이거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후보자, 예, 아까 그 논문에 대한 그 파일을 보낸 거 말입니다. 예, 파일을 보낸 거 집에 있는 PC로 보냈다 그랬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PC, 예, 화면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러면 저 뭐예요? 노트북 아니고 PC라 그랬죠? PC라고 생각됩니다. 예, PC라 그랬죠? 네. 저 좀 보세요. 미안하지만 그 파일은 뭐로 갔느냐? 어디서 작성이 됐느냐? 회사, 소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PC로 작성이 된 겁니다. 저희 집의 것입니다. 그 알겠어요. 속성을 쓰게 그런데- 될 때 속성에서 네네. 소속과 얘기 좀 이름을 들어보세요. 저장해 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저 포렌식으로 저게 나온 거예요. 그 파일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소속에 있는 PC에서 거기서 지급된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작성이 됐다는 게 저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걸 그냥 집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PC를 지급받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네.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워드 프로그램 등을 네.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네. 제 PC에 그 모든 사람이 보면 윈도우 등에 쓰게 되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소속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네. 제가 그렇게 기재해 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 PC를 누가 쓰든 간에 제 아들이 쓰건 딸이 쓰건 누가 쓰든 간에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거는 프로그램이고요. 네. PC도 지급을 해줬다고요. 서울대 법대에서요. PC 자체, 네네. 하드웨어. 그런 사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집에 가져간 거 아니에요. PC에서 그 폐기 거의 이제 중고가 되게 되면 집에서 예.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 법대에서 지급된 거를 집에 가지고 갔다. 그 PC를 예. 그런 얘기죠. 지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게 PC인지 아니, 윈도우인지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예. 된 거잖아요. 국가에서 지급된 거를 집에 가져가요? 아니,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확인 방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때문인지 하드웨어인지는 제가 이 보도를 보고 오늘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워드 자체는 제 컴퓨터에서 작성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맞죠? 그게 제 서울대학교 연구실이 아니라 제 집에 있는 글쎄, PC 입력한 아닙니다. 것입니다. 자신의 컴퓨터에서 작성된 거 맞고 서울대학교 연구실이 아니고 그걸 집에 가져가서 그거를 딸이 쓴 것 같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 제 서재에 있는 PC를 그 저희 얘기잖아요.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PC를 무단으로 집으로 가져갔고 그거는 물품관리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딸이 그거를 또 가서 아빠의 공용 물품을 또 사용하고 예? 거기다가 지금 문제는 거기에 그렇게 본인의 컴퓨터를 사용해가지고 거기 문서가 작성이 되는데 그거를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제가 컴퓨터에 뭐가 작성되고 나가는지도 모른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 PC를 공용으로 쓰고 밖에 나가고 난 뒤에 저희 아이가 쓰면 그 아이가 쓴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집에 공용으로 쓴 파일이 PC가 남아 있지 있으니까 않습니까? 그런 거고요. 네, 자, 그러면 그 우리 후보자 집에는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PC가 2대 있습니다. 2대 있어요. 네, 이번에 그 정경심 교수는 압수수색 당할 때 본인의 교수 연구실에 있는 PC를 또 반출했어요. 집에 가져간다고 할 일이 있어요. 네.
그럼 집에 컴퓨터 PC가 2대 있는데 교수 연구실에 있는 건 왜 또 가져가요? 그 제처가 지금 여러 가지 언론 취재나 그 난감한 상태라서 본인도 자기 연구실에 있는 영주에 있는 연구실에 있는 PC가 PC 내용을 봐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검이요? 그러니까 연구실에 알겠어요. 출근을 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압수수색 당하기 전날 가서 그거를 집으로 빼돌렸다가 그걸 다시 제출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집으로 가져온 것도 아니고 한투증권 직원 트렁크에서 발견됐어요. 그 PC가. 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시간 다 갑니다.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아는 그 한토 직원이 운전을 했고요. 하고 난 뒤에 제처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좀 가지고 있으라 그랬고 서울에 귀경하고 난 뒤에 만났고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그걸 그대로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투 직원이 같이 가지고 있었던 건데 무슨 집에 와서 업무를 한다고 그런 또 거짓말을 합니까? 집에서 쓰려고 가져온 것이란 취지입니다. 쓰려고 의원님. 가져왔는데 왜 남의 트렁크에 가지고 있다가 냅니까? 자, 그 정도 하고요. 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하고 직접 통화한 일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죠? 네. 예, 거기서 제처의 통화 말미에 자, 바꿔서 했는데 이제 네. 부부가 바꿔서 통화를 했는데 총장 보고 총장님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야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삽니다. 이렇게 말한 적 있죠.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아, 이제 또 없어요. 그 총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래야- 너무 총장님 무리를 이렇게 송구합니다. 지금 제처가 많이 억울해하고 제처는 그 위임 받았다고 하는데 좀 조사를 해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총장도 그래야 총장님도 살고 우리 정 교수도 산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야 총장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면 정 교수도 죽고 총장도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묵시적인 협박이에요. 강요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후보자를 강요죄로 고발할 겁니다. 문서 받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총장상 뭐 이렇게 자신이 있는 모양인데 나중에 다 밝혀지겠네요. 근데 왜 그렇게 그 총장님한테 전화들은 해야 되는 걸까요? 예? 교수가 전화해, 그 배우자가 또 뭐 그러니까 후보가 또 그걸 받아서 번갈아 전화해. 뭐 유시민, 김두관까지 나서가지고 왜 그렇게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자신 있는데 그 정도 해둡시다. 자, 우리 후보자, 예, 네. 그 딸아이 호적 등본은 좀 내주시죠. 호적 등본요? 네네. 네. 갑자기 왜? 네, 조민이 네. 우리가 그 자료 제출 요구를 했거든요. 조민의 호적 등본, 상세 기본 증명서는 제출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바로 위임장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가서 여기 동사무소 가면 1시간이면 떼올 수 있습니다. 지금 좀 지시해 주세요. 예. 자, 지시했고 네. 아까 우리 저 존경하는 김도우 의원이 얘기했던 배우자 통화 내역 조회도 지금 지시해 주세요. 네. 연락해 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1-2시간 내에 저녁 먹기 전에는 받아볼 수 있을 거로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후보자, 그 딸의 그 문제의 논문이 서울 법대 그 컴퓨터에서 발송이 됐는데 우리 후보자는 또 뭐 이제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입니다. 예, 글쎄, 그렇게 서울법대가 아니라 얘기하니까 저희 집입니다. 집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IP 추적을 하면 어디서 나가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네, 하면 됩니다. 예. 네. IP 추적을 해서 만약에 서울대에서 그 파일이 전송된 것으로 나오면은 후보자 얘기가 잘못된 것이죠. 네, 그렇겠죠. 네. 네, 그러면 그거는 뭐 그때쯤 되면은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뭐 가정에 기초해서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있다면은 네. 사퇴할 용의가 그에 있습니까? 대해서 제가 무겁게 책임감을 느낄 것입니다. 끝까지 이제 그 얘기는 안 하시는군요. 아니 제가 그 분명히 집에서 만든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알겠어요. 집에서 만든 것입니다. 서울법대란 이름은 소프트웨어 나중에 또는 IP 추적을 PC에 하면은 네.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좀 다른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딸아이 그 생년월일 문제요. 네. 예?
이 본래 그동안 몇 번 답변한 것에 의하면 딸아이가 본래 9월생이었다면서요? 맞습니다. 91년 9월생. 네, 그런데 이 아이가 2월생으로 신고가 되죠?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렇게 선친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2월생으로 신고가 돼서 나중에 다시 9월로 찾아오게 됐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내가 궁금한데요. 좀 몇 가지 좀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솔직하게. 아이가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요약하면. 네. 그죠? 그러면 91년 2월생으로 신고가 됐을 때, 예? 2월에 태어났다는 건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 선친께서 신고를 하셨습니다. 아마 선친께서는 아니, 돌아가신 선친이 해서 모른다. 선친께서 신고를 하셨고요. 선친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예, 아이 알겠고요. 학교 빨리 보내려고 당시에 알겠고요. 빨리 신고를 하셨답니다. 잠깐만요. 자, 2월로 신고하려고 그러면 병원에 출생증명서가 2월로 돼 있어야 돼요. 그건 당시에 알죠? 아니 그 출생증명서 9월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났고 아니 신고를 근데 2월로 신고가 됐잖아요. 나중에 신고를 하셨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건 자, 제가 후보자님.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얘기 좀 알지 못하는 들어보세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하셨던 누가 하셨던 2월로 신고가 됐어요. 그죠? 네, 저 호적부에 2월로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이 아이는 2월에 태어났습니다 하는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맞죠? 출생증명서 없이도 법상 신고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호적법. 가족법상을 보면 제가 다 출생증명서가 없어도 후보자님.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후보자. 그래요? 잠깐만. 예, 질의하는 스톱 좀 위원이 해주세요. 시간은 지배합니다. 예, 그 질의하는 위원의 질의에 따라 답변하세요. 말을 겹치지 않게. 자, 그래. 출생증명서가 없어도 가능하다. 인후보증으로 됩니다. 인후보증. 그 아이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집에서 네, 태어났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9월에. 대학병원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면 그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인후보증서로 대체했다? 저희 선친께서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고를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를 그거는요 인후보증서는 집에서 태어난 병원에서 뛸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당시에 선친께서 아이 학교 빨리 보내려고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이제는 돌아가신 선친한테 이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23년을 살았어요. 예, 네, 딸아이가.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9월로 돌아오게 돼요. 그건 왜 그랬죠 그러면? 아이가 이제 자기 원래 생일을 갖겠다고 한 얘기가 오래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루다가 그때 확실히 하겠다 그래서 그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고 즉 대학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고 다른 건 됐고요. 네. 아이가 이제 다시 돌아오고 싶다. 네, 여러 번 얘기 23년을 2월로 살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고 싶어서 그걸 갑자기 소원을 그렇게 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갑자기 2014년에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 생년월일 알았고요. 바꿔달라는 얘기 여러 여보세요? 번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자님, 자, 그 법원에 이 등록 정정 신청을 한 게 2014년 5월, 그리고 6월 달에 의존원 지원을 합니다. 의존원 지원하기 딱 2주 전에 법원에다가 다시 9월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23년 동안을 2월로 살다가 의전원 네? 지원에는 옛날 생일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합격도 글쎄 알고 옛날 있어요. 저걸 생일로 보세요. 합격증이 나와 잠깐만요. 있습니다. 법원에다가 5월 달에 신청하고 6월 달에 이제 의전원에 지원을 하는데 법원에 신청만 했지 아직까지 주민등록이나 뭐에는 바뀌어 있지 않으니까 옛날 거로 지원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다가 바로 한 달 만에 법원에서 허가가 나서 바뀌어요. 바뀐 거를 가지고 다 면접 보고 심사 보고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한 거에 뭐 틀린 거 있습니까? 이 기록은 맞습니다만 아이의 생년월일 변경과 의전원 합격 여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만 아무 반복하고요. 관계가 없습니다, 의원님. 자, 저거를 바꾼 판사가 창원지방법원에 서울법대 동기생이죠. 이모 판사.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하지 않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변호사에게 맡겼기 때문에 저거는 몇 달은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판사, 친구 판사를 찾아가서 또 한 겁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확실한 거짓말입니다. 그 판사분하고 일체 그때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우리 법원에 대한 예, 모욕이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년을 바꾸는 것을 그만하세요. 판사가 예. 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정말 증인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이 아니셨으면 증인 한 명도 없이 청문회를 치를 뻔했습니다. 유일하게 나와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웅동학원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뜨거웠는데요. 먼저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이 조국 후보자가 이게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니까 이 웅동학원에서 다 뭐 손을 떼겠다, 이거를 뭐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목소리가 닳지를 못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82년 세계 사회와 더불어 살아오면서 자기 것은 자기가 어디 아무데라도 내놓겠다는 얘기할 수 있는데 운동학원은 처음부터 지역인들이 그 지역의 후인들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유학이라고 그러는데 외부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네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그러한 지역인들의 뜨거운 정신이 결집되어서 출발한 운동학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미뤄봤을 때 제가 운동대학교 1회생이고 학교가 고등공민학교부터 출발해가지고 고등공민학교 2학년 될 무렵에 운동중학교 성인이 돼서 제가 운동중학교 1회생입니다. 1회생이고 저는 또 독립유공자 순국선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저 증인 죄송한데요. 이제 요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남은 시간 한 두세 가지로 끊어서 질문을 할 테니까 말씀. 조금만 간결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을 한 30초 정도로 해주시면 저도 30초만 질문해서 한 3문제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조국 후보의 아버지가 웅동학원을 인수하면서 웅동학원이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아진 면도 있고 안 좋아진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좋아진 면은 뭡니까? 요번에 이러한 사건이 일파만파 네. 좀 국민이 알 정도로 법됐다는 것은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조국의 아버지하고 친구입니다. 예, 친구이고 또 그리고 그 당시 친구가 세 사람이었는데 신상철이라고 경남대학 교수 한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변희가 있었고 나 김형갑입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그 당시에 조금 한가한 사람이 조변희였기 때문에 이제 운동재단에 추대해가지고 있다가 아마 그분을 이사장으로 85년대에 이사장으로 추대한 겁니다. 그건 추대했는데 이것은 지역인들이 할 학교고 예. 그런 학교 개인 학교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지난해 국회에서 그 기자회견 할 때에 예. 조상 때부터 뭐 어떻게 했다는 건 이야기 들리는데 예. 그건 아니고 그것까지는 아니다. 그건까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 지역인들의 예. 피땀이 자, 이게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았는데요.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 소송을요, 이 아들, 조변현 씨의 아들, 조국 후보의 동생하고 전 처가 소송을 이렇게 제기해서 웅동학원이 지금 100억 원이나 채무를 지게 생겼습니다. 이 소송에 제대로 잘 대응을 안 한 것 같은데 이사회는 제대로 열었는지 소송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 점이 있었는지 이것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사직으로 있었지만은 네. 제가 29살 때부터 사업이 바빠가지고 아 모르세요? 예. 이사인데 이사회가 잘 안 열렸습니까? 이사회는 열리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었고 잘 알려주질 않았습니까? 알려주지 않는 게 아니고 알려줬다 손치더라도 내가 이사회에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자료 제출 요구는요, 정말 그 지루한 공방을 할 게 없이 그 가족관계 등록부 그것만 하나 딱 내면 누가 어떻게 언제 어떻게 신고했는지가 다 나오는데 그게 다 확인이 됐대요. 그 내겠다고 한 지 지금 2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또 안 되겠다고 지금 하다가 이걸 다시 강력하게 촉구를 해주기 바라고요. 한 가지가 더 제가 얘기할 게 있습니다. 이거는 후보자한테 우리가 사정할 일이 아닙니다. 법사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어제 그 의결된 자료 제출 목록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대법원이나 행자부에서 이거를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서로 핑퐁을 하면서 대법원은 행자부, 행자부는 대법원에 알아봐라. 이게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예? 온 국가기관이 똘똘 뭉쳐가지고 범죄 피의자 하나를 보호하겠다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명색이 국민의 대표라고 앉아있는데 피의자의 호적 등본도 하나 없이 이거를 지금 청문회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확실하게 그 법무부하고 법원 행정처에다가 촉구하시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